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. 이번 주도 엄청 재미있었죠. 저도 1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빠져들었습니다. 우리 마광숙 씨 어쩜 이리 이쁘게 연기할 수 있죠? 거기다 한동석 님도 어쩜 그리 멋질까요? 이 까칠한 성격을 가진 한동석이 이제 점점 마광숙한테 빠져들어 결혼하자 난리치는 직진남 이야기를 펼칠 텐데 벌써부터 내가 마광숙인 것 마냥 가슴이 두근두근해져 오네요. 하지만 그전 시동생들의 사고 때문에 마광숙 인생에서 또 한 번 큰 고난을 겪을 것 같습니다. 그건 바로 나이만 먹은 철부지 흥수가 사기를 당하는 것이지요. 우리 구독자님들은 김 원장 나올 때부터 저거 딱 봐도 쎄하다 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. 아니, 강남 부자가 시장통에서 음악학원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? 거기다 문화센터에서 줌바를 하는 강남 부자 딸이 어디 있어요?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흥수는 김 원장한테 제대로 작업을 당하게 될 것 같네요. 지옥분이 상가를 샀고 서로 머리를 쥐어뜯고 싸워댔으니 흥수한테 사기칠 작업은 이미 마무리된 거고요. 김 원장은 이제 대놓고 원으로 오는 흥수에게 상의를 구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. 아무래도 저 이사를 가야겠어요. 이사요? 계속 갑자기 이사를 가시다니.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? 애들하고 정들어서 떠나고 싶지 않다 하지 않으셨나요? 저 원래 이 상가 제가 살려고 계속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지 원장이 상가를 사버려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거기다 당장 다음 달까지 비워달라는 소리까지 들으니 자존심도 상하고요. 애들 때문에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.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한숨을 쉬는 김 원장의 말을 듣는 흥수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. 회원 한 명이 줄어들어드는 섭섭함이 아닌 좋아하는 여자에게서 이별 선언을 듣는 기분이었죠. 하지만 흥수는 걱정하지 말라는 듯 때묻지 않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. 걱정 마세요. 지옥분 원장님 말만 좀 세게 하시지 그 정도로 야박하신 분은 아니실 겁니다. 저도 저번에 원장님과 서로 머리 잡고 싸운 걸 보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지 원장님 가게에 가서 좋게 말했습니다. 지금쯤 지옥분 원장님 마음도 좀 눌러졌을 거예요. 그러니 김 원장님이 한번 가셔서 잘 달래보시면. 그 말에 김 원장은 되물었습니다. 선생님은 지 원장님 말을 믿으세요? 선생님은 가끔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. 그 여자 피도 눈물도 없는 성격이에요. 돈 앞에는 얄짤없는 사람이라고요. 그런데 선생님 말 듣는다고 지 원장님이 나가라는 소리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어요? 아니, 그럼 정말 이사를 가시는 겁니까? 그러면 좀 아쉬운데. 채 끝말을 잇지 못하고 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이제 잘 돼보나 했는데 만나자마자 헤어지니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. 형이 그리 허망이 가버리고 둘째 형은 기러기 아빠 신세에 범수는 애 딸린 미혼남입니다.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다고 하듯 갖가지 사연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형제들에게 자기만이라도 번듯한 여자 만나서 성실하고 조용하게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그런 흥수에게 김 원장은 딱 맞는 여자로 보였었죠. 교수 아빠의 금수저, 강남에서 돈 좀 있다는 집안 여자에 같은 예술럽을 하는 종사자라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이 여자마저 철새처럼 가버린다고 하니 흥수는 섭섭한 반 그리고 아쉬운 반인 마음이었어요. 하지만 그때 김 원장은 놀라운 말을 내뱉었습니다. 저 안 되겠어요. 이 상가 제가 살래요. 폭탄 같은 김 원장의 말에 흥수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. 네? 분명 이 상가 지 원장님이 사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?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사요? 김 원장은 살짝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.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. 제가 상가 사려 했었다고. 근데 일이 꼬여서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강남 사무실로 이사를 가려 했는데 선생님 때문에 저 못 가겠어요. 선생님 보고 싶어서 여기 계속 있을래요. 그 말에 언제 그랬냐는 듯 입에 웃음이 걸려있는 흥수. 썸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아예 대놓고 마음이 있다고 표시내는 김 원장의 말에 웃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. 그러나 그런 흥수와는 다르게 김 원장은 얼굴이 어두웠습니다. 그런 김 원장의 얼굴을 보며 또 무슨 일이냐는 듯 묻는 흥수에게 말하길. 사실 아빠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상가를 사려 했었어요. 그리고 돈도 거의 다 모았고. 근데 지 원장님이 상걸 다시 사려면 여기서 돈을 더 만들어야 하는데 지 원장님 원하는 돈을 맞추려면 얼마가 더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. 못해도 5천 정도는 더 필요할 텐데. 아빠한테 말했다간 지금 있는 학원도 다 때려치우고 집안에 맞는 남자랑 결혼부터 시키려 할 거라 선뜻 상가 사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. 그래서 그런데요, 선생님. 5천만 원 정도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? 네? 5천요? 네. 5천 정도면
지원장님도 다시 저한테 상가 돌려주지 않을까요? 흥수는 그 말에 고민하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. 말이 5천이지 당장 가스비도 허덕이며 납부하는 흥수에게 몇 천은커녕 몇백만 원도 숨차오는 금액이었죠.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. 김 원장도 흥수가 엄청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. 김 원장은 그 순간에 결판을 지어야겠다 판단했습니다. 김 원장은 확신에 찬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. 선생님, 금방 돌려드릴 수 있어요. 지금 당장 갚진 못해도 우리 학원 원생이 20명 넘고 성인반도 열면 한 달에 1,000 정도는 거뜬해요. 그럼 못해도 5달 안에는 정리될 겁니다. 흥수는 그 말에 팔짱을 끼고 머리를 굴려보았습니다. 돈 한 푼 나오지 않는 집에서 어떻게 5천을 땡겨올 수 있는지를요. 나올 수 있는 구멍은 딱 하나. 자신이 살고 있는 옥탑방 보증금이었습니다. 5천이면 상가 다시 살 수 있는 거죠? 그럼요, 선생님. 좋습니다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회원님이 필요하시다는데 제가 안 도와드릴 수가 없죠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5천 금방 마련해 보겠습니다. 그 순간 김 원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.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의 흥수는 자신이 이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걸 알았죠. 그렇게 고민도 없이 자신의 옥탑방 보증금을 김 원장에게 건네주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며칠 후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. 줌바 수업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김 원장이며 335 모여서 수군대는 회원들까지 수업은 뒤숭숭했습니다. 흥수는 순간 불안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물어보았어요. 김 원장님 오늘 안 보이시네요? 아시는 분 없나요? 그 말에 한 회원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. 어휴, 김 원장 그 사람 야반도주 했어요. 밤에 피아노도 다 팔아버리고 학원이며 원생 회비까지 싹 다 들고 잠수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동네가 난리예요. 예? 김 원장님이 야반도주요? 네. 알고 보니 금수전이 강남에 집이 있다느니 하는 말도 순뻥이었다잖아요. 듣기로는 애도 있는 유부녀에 그 애마저 놔두고 지 몸이랑 돈만 쏙 빠져나갔다더라고요. 지금 김 원장 찾아다니는 사채업자들이 김 원장 애 데리고 다니면서 지 엄마 찾아내라고 눈에 핏줄이 서 있는데 어휴 생각만 해도 무서워 죽겠네. 혹시 선생님은 김 원장한테 돈 빌려준 건 없죠? 흥수는 줌바고 뭐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. 눈앞에 돈 5천만 원이 둥둥 떠다녔죠. 내 피 같은 5천이 여자 말만 믿고 사라져버리게 되었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. 흥수는 지체 없이 강의실을 빠져나가 김 원장이 있는 피아노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.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비어진 상가를 보았죠. 텅 빈 학원 문에는 임대하고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. 진짜 김 원장이 사기친 거였어? 내 돈 평생 번 내 보증금 5천만 원이 다 날아간 거야? 눈 뜨고 코 베인 흥수는 그 허탈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. 그러던 와중 흥수는 단발머리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. 훌쩍이며 울고 있는 아이가 두 손으로 무릎을 모은 채 오지도 않을 엄마 김 원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흥수는 물었죠. 네 엄마가 여기서 피아노 학원 하셨던 원장님이셨니? 네, 맞아요. 아저씨는 누구세요? 아저씨? 아저씨는 네 엄마한테 작업당한 사람.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.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많이 풀어드릴 테니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. 재미있는 드라마는 재미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